기아 타이거즈가 진짜 큰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박찬호가 두산으로 떠나는 순간 기아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잃은 게 아니라 내년 시즌 내야 구성이 완전히 꼬여버렸는데요. 팬들의 평가가 엇갈렸던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7년 연속 130경기를 소화한 유격수 자리를 대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이제 기아는 선택해야 합니다. 부상 위험을 감수하고 김도영을 유격수로 돌릴 것인가, 수비는 되지만 공격이 약한 김규성과 박민우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19살 신예 정현창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하지만 무엇을 선택해도 리스크가 큰 상황이죠. 유격수 자리 하나를 잘못 채우면 팀 전체 라인업이 흔들리고 결국 시즌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박찬호 이적 이후 기아가 고민하는 현실적인 유격수 대안들, 그리고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찬호의 이적은 기아에게 여러 의미를 남겼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박찬호의 존재감에 대한 평가가 갈렸던 것도 사실인데요. 공격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주전 유격수라는 타이틀에 비해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지난 7년 동안 거의 매년 13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기아 유격수 자리를 버티는 역할만큼은 확실히 해냈다는 점이죠. 이 자리가 사라지는 순간 생기는 문제는 생각보다 큽니다. 유격수는 단순히 수비만 잘한다고 되는 포지션이 아니라 내야 전체의 움직임과 리듬을 조율하는 핵심 포지션인데요. 공백이 생기면 2루수, 3루수, 심지어 1루수까지도 배치가 줄줄이 바뀔 수 있죠. 실제로 기아는 박찬호 이적 직후부터 내부 FA 정리, 불펜 재편, 내야 구성까지 전부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내야의 중심인 김선빈은 이제 출전 관리가 필요한 나이이고 1루와 3루를 볼 수 있는 오선우, 변우영 역시 주전 확정 단계까지 올라온 자원은 아니죠. 여기에 유격수까지 비워버리면 내야 전체가 한 번에 흔들립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FA 시장에 박찬호 이후 리그 주전급 유격수가 당분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기아는 박찬호 단속에 최선을 다했지만 내부 FA만 6명인 상황에서 무한정 오버페이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기아는 어떻게든 내부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됐는데요. 유격수 한 명이 나간 게 아니라 내야 설계 자체가 다시 시작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박찬호가 떠난 뒤 기아 내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당연히 김도영입니다. 고교 시절 이미 전국 최고의 유격수로 평가받았고 프로에서도 기본기와 운동 능력만 놓고 보면 유격수로 전환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선수죠. 이범호 감독 역시 김도영을 유격수로 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기아가 생각하는 대체 1순위,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바로 김도영이라는 뜻이었죠. 문제는 가능 여부가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김도영은 2024 시즌 정규리그 MVP를 차지할 정도로 공격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율 3할 4푼 7리, 38홈런, 40도루라는 역대급 성적을 찍으며 리그를 지배했지만 동시에 실책 30개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는 아쉬운 장면도 남겼죠. 3루수로 뛰었는데도 실책이 이렇게 많았다면 움직임이 훨씬 많은 유격수에서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몸 상태인데요. 김도영은 올해만 햄스트링 부상을 왼쪽, 오른쪽 합쳐 총 3번이나 겪었고 지금도 재활 중심으로 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유격수는 리그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포지션입니다. 단순히 공부하면 된다가 아니라 체력, 부상 부담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자리죠. 게다가 김도영이 유격수로 이동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3루가 비게 됩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를 대비해 변우혁을 3루로 돌리는 시나리오, 윤도현, 오선우를 외야에 섞어 배치하는 여러 플랜까지 세우고 있죠. 유격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야 전체의 그림이 연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기아가 고민하는 건 딱 하나인데요. MVP를 유격수로 돌릴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죠. 공격력을 잃어버릴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유격수로 쓰는 게 맞는가, 부상 위험을 버틸 수 있는가.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대가도 그만큼 크다는 게 문제인데요. 기아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선택, 그게 바로 김도영의 유격수 전환입니다. 이처럼 김도영의 유격수 전환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아가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대안은 결국 김규성과 박민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팀이 필요할 때 꾸준히 모습을 보여준 자원이고 무엇보다 유격수라는 포지션 특성상 수비 안정감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카드들이죠. 김규성은 올 시즌 무려 133경기를 소화하며 사실상 자신의 첫 풀타임을 보냈습니다. 기아 내부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내야 수비라는 평가까지 받을 만큼 기본기와 안정감은 뛰어나죠. 송구,
처리 능력, 수비 범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평균 이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확실한 약점도 있는데요. 바로 타격이죠. 133경기 출전에도 타율 2할 3푼 3리 3홈런이라는 기록은 주전 유격수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풀타임 시즌을 버텨본 경험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시즌은 김규성에게도 이제는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간으로 평가받고 있죠. 박민 역시 기아 입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대안인데요. 고교 시절 전국 최고 유격수 중 한 명이었고 실력만큼은 확실히 인정받던 선수였지만 입단 후 여러 경쟁 속에서 기회를 잡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해 김도영의 잦은 부상으로 인해 기회가 찾아오자 박민은 수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죠. 실제로 경기 후반 수비 강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호출되는 선수였고 이범호 감독이 수비만큼은 박찬호와 비슷한 클래스라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박민의 가장 큰 고민도 역시 타격인데요. 71경기 타율 2할 1리, 출루율 2할 6푼 5리는 주전 경쟁을 하기에는 여전히 아쉬운 수치죠. 하지만 박민 개인에게는 이 71경기가 매우 큰 의미였는데요. 데뷔 이후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나도 1군에서 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시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도 누구보다 절실하게 훈련하고 있죠. 기아의 문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수비는 둘 다 합격점, 공격력은 둘 다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기아가 조심스럽게 꺼내 들고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시즌 중반 트레이드를 통해 팀에 합류한 19살 유격수 정현창이죠. 정현창은 영남권 최고 수비 유망주로 평가받던 자원으로 고교 시절부터 송구 동작, 수비 범위, 깊은 타구 처리 능력까지 완성도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드 직후 1군에 올라왔을 때 어린 나이임에도 놀라운 안정감을 보여주며 이 선수 진짜 기대된다는 평가가 기아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죠. 특히 시즌 막판 선발 출장 때 보여준 수비 인상은 굉장히 강했는데요. 기본기, 풋워크, 송구 모두 19살답지 않은 완성도를 보여줬고 덕분에 코칭 스태프도 내년 스프링 캠프에서 정현창의 유격수, 이루수 포지션 경쟁을 본격적으로 돌려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만 타격은 분명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좌타 유격수라는 매력은 있지만 아직 프로의 구속과 변화구를 상대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기아가 이 선수에게 기대를 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잠재력, 수비 완성도, 유연성, 그리고 나이 19살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기회죠. 지금 당장 주전을 맡기기는 어렵더라도 시즌 중반 혹은 후반에 전력으로 뛰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기아가 유격수 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서 정현창은 단순한 백업 후보가 아니라 기대해볼 만한 미래 자원으로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상태죠. 즉, 김도영이 위험하고 김규성, 박민이 불완전한 현재라면 정현창은 기아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는 외부 트레이드인데요. 내부 대안만 놓고 보면 김도영 선수는 부상 리스크, 김규성과 박민 선수는 공격력 한계, 정현창 선수는 아직 경험 부족이라는 공통된 고민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구단 내부에서도 유격수 자원을 데려올 수 있는지라는 가능성을 조용히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시장 상황인데요. 지금 KBO 리그 전체를 둘러봐도 유격수는 FA든 트레이드든 가장 귀한 포지션이라 현실적으로 데려오기 쉽지 않죠. 리그 정상급 유격수는 각 팀이 구단 코어로 묶어두고 있고 보상 선수급 혹은 백업급 유격수를 데려오려 해도 비싸게 주고 데려와야 합니다. 즉, 기아가 꿈꾸는 수준의 주전감 유격수는 사실상 트레이드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트레이드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내야진 전체 밸런스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공격력이 있는 수비형 유격수 정도는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실제로 다른 구단에서도 외야, 투수, 미래 지명권을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다만 기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기아가 선택해야 할 답은 단 하나입니다. 내부 자원을 최대한 살리고 시즌 초반까지 유격수 경쟁을 끝까지 열어두는 것. 그리고 누가 올라오든 기아는 이제 그 선수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새롭게 설계할 수밖에 없죠. 내야 중심축이 흔들린 지금 2026년 기아의 시즌 성패는 오직 유격수 한 자리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바로 박찬호 이적이 기아에 남긴 가장 큰 파급 효과이며 결국 기아가 풀어야 할 올해 겨울의 최대 난제입니다. 여러분은 기아 유격수 자리 누가 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